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최근 우한 폐렴 관련 기사들이 계속 메인을 장식하다 보니까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정작 중요한 기사들이 묻히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꼭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중국의 양적 완화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중국인민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증시에 대한 얘기를 다뤄볼 예정인데요.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중국인민은행이 대규모의 유동성 공급 정책을 펼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게 됐어요. 주변에도 그렇고 근데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우한 폐렴과 관련된 기사들이 도배를 하다 보니까 경제 관련 기사들은 많이 묻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의 중국은 우한 폐렴과 관련된 바이러스성 질병이 퍼지면서 대규모의 환자와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더 커지게 되면 중국의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역시도 충격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유동성 공급이라는 경기 부양책의 카드를 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현재 중국 경제의 경우는 지방 경제도 같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굳이 우한 폐렴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경제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현재 경기도 안 좋고 지방 경제는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질병이 마구 번지다 보니까 실물 경제의 위협을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유동성 공급 정책이 취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환율 관련해서도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뭐 이것저것 재고자시고 할 거 없이 발표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중국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미국에다가 양해를 구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춘절 연휴가 끝난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걸친 연 이틀 동안에 총 1조 7천억 위안이라는 유동성을 시장에 쏟아붓는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요. 이번에 내린 중국인민은행의 결정은 규모로만 봤을 때는 역대 사상 최대의 규모로 일종의 헬리콥터 머니라고 할 수 있는 중국식 양적 완화를 통한 유동성 공급 대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번에 공급하는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는 대략 280조 원 정도의 규모로 예산 반이 넘네요. 네, 실제로도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동성 공급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추가적인 측면에서도 향후에 대출금리 인하도 고려되면서 중국 내 은행들의 지급 준비율 인하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돈을 이제 뿌려야 되겠다 이거죠. 그렇죠. 아무튼 중국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전 세계의 금융시장은 중국의 이러한 대책에 힘입어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월요일에는 단기적인 저점을 확인하게 되면서 지수가 이후로도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어요. 이번 주에 실제로 증시가 회복한 게 이번 중국 양적 완화 발표 영향이 컸던 거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미국 시장의 경우에도 지난 화요일에는 주요 3대 지수 모두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일부 개별 종목에서는 미국의 테슬라가 이틀 동안에 40% 정도 급등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와 관련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꼭 우리나라와 미국뿐만이 아니더라도 유럽 증시를 포함한 중남미의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 같이 상승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전 세계를 중심으로 이번 주부터는 주식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되면서 메이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쪽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거네요. 네. 사실은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시장에 많이 반영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많이 올라가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시장 흐름의 변화를 계기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특히나 미국 채권을 포함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금값이 큰 폭의 가격 조정을 받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550달러대까지도 기록하게 되면서 우한 폐렴 발생 이전의 가격권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는데요. 이게 진짜 중국 발표했고 나서 미국 채권이고 금값이고 안전자산 가치가 뚝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현재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의 흐름에 관심을 좀 가지면서 꼭 집중하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현재의 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을 더 선호하는 흐름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증시도 미국 증시에 커플링이 돼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앞에서 언급한 현상을 반드시 이해하고 주목해서 투자에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요 며칠 상승장은 우한 폐렴 진정이나 뭐 이런 개념보다는 중국 양적 완화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부분이 크죠. 네. 그리고 사실 이번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우리 국내 증시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조금은 억울하면서도 황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질병이 발생한 당사국도 중국이라는 나라고, 그리고 확진자를 포함한 사망자도 중국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한 상황인데 오히려 주가의 하락은 중국보다 우리 국내 증시가 더 크게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질병 발생국인 중국의 투자자들보다도 우리 국내의 투자자들이 더 크게 두들겨 맞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물론 중국의 증시가 춘절 연휴 이후로 시장이 잠시 쉬었던 측면도 있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한국 증시가 더 과도하게 영향을 받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국내 증시가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로는 사실 기존의 뉴스 언론 매체를 포함한 유튜브 등의 방송 등이 중국보다는 국내에서 더 잘 유통이 되다 보니까 우한 폐렴으로 인한 우려가 국내에서 더 빠른 속도로 넓게 퍼진 측면이 있었다고 보여요. 좀 과하게 확산된 측면도 있죠. 물론 위험한 건 맞지만. 네, 맞아요. 마치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국내 경제와 증시가 완전히 파괴되고 붕괴될 것처럼 많은 매스컴과 언론통신 매체들이 정보를 쏟아내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신 매체가 특히나 더욱 잘 발달된 나라다 보니까 과도한 우려가 급격하게 전파된 영향이 있었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시장에 비해서 특히나 심리적인 요인이 지배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러한 우려가 더욱 빠르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질병 발생 당사국인 중국보다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일부의 손빠른 분들에게는 투매를 잡아내는 저가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정치나 이념이나 뭐 어떤 부분에 너무 매몰된 사람들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 좀 문득 떠오르네요. 네, 맞는 것 같아요. 현재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 중에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리스크의 그 위험성을 피부로 느끼면서 좋은 경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리스크의 그 위험성을 강조드리기보다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리스크의 허무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특히나 질병과 관련된 그런 종류의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시간만 흐르면 공허하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분명히 리스크의 위험성을 고려하는 습관도 반드시 필요한 좋은 습관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인식하고 있는 그 리스크가 나중에는 반대로 우리에게 공허함을 안겨줄 수 있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측면도 한번 좀 고려해보면서 투자에 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진짜 리스크, 가짜 리스크 관련된 영상이 한 번 있었는데 그거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 영상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 방송 나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중국 양적 완화 발표 내용을 몰랐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따로 한번 다뤄봤고요. 시장이 우한 폐렴의 공포보다 중국 양적 완화의 기대감에 더 치우쳐져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화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